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핫이슈 핫피플. 네,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각 지자체 시장 군수 출마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비전을 들어보고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자, 오늘은 구리시 신동화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구리시의 신동화 의원입니다. 네, 우선은 저희 굿모닝 코리아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의원님? 네, 기로 먹는 종합 비타민 주혜경의 굿모닝 코리아 애청자 여러분. 운동화가 닳도록 열심히 일하는 남자 가을동화 신동화입니다. 아직은 추위가 매섭기도 하지만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도 소망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에 큰 성취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을 좀 애청해 주시는 느낌인데요. 의원님, 네. 제가 의원님 얼굴을 몰라서 그런지 송승헌 씨를 닮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가을동화, 신동화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저희가 이렇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군수 출마자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제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공정성을 위해서 공통 질문을 마련했습니다. 시간은 1분 정도로 간략하게 드릴 건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엄수.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구리시장으로 출마를 이제 앞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현 백경현 구리시장의 임기를 좀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난처한 질문입니다. 네. 네, 선거의 또 다른 표현은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년 전에 재보궐선거로 당선되신 백 시장님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구리 시민들께서 냉정하고 엄중하게 심판하시라 생각합니다. 옛말에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준비하고 올바른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백 시장께서 다음 선거만을 준비하셨는지 혹은 그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셨는지는 우리 20만 구리심 여러분께서 이미 냉정하고 엄중하게 판단하시라 믿습니다. 약간 피해 가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자, 그러면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본격적인 선거전 들어가면 그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마의 변입니다. 어떤 시장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미 구리 시민들의 과분한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구리시의회 역대 최연소 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시장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구리시에서 낳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어느 도시보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원하는 구리시를 만들겠다. 이것이 저의 확실한 목표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리시의 지방 재정이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세수 확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에 확실하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것이 제가 시장 출마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딱 1분 맞추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경기도 현안에 대한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경기도 아파트들 가운데서 입주를 앞두고 하자 문제에 직면하는 아파트들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일 의원님께서 시장이 되신다면 구리시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공교롭게 이 질문을 마치 예상이라도 했던 듯이 제가 어제는 LH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리시에 최근에 입주한 갈매 신도시에 어느 한 단지 이름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1000세대 중에서 800세대가 넘는 곳에 세탁실 수도가 얼고 창과 벽체에 결빙이 생기는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입주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LH공사의 무리한 설계 변경을 찾아냈고
또한 공사 시방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네. 그래서 LH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세탁실 결로 방지 단열재를 추가 시공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리시에서는 LH공사가 됐든 민간 건설회사가 됐든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시청 내에 하자 분쟁 신고를 센터를 운영하고 국토부 산하의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아파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네. 1분이 조금 넘으셨지만. 네, 네. 근데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해결을 하고 있으시군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으십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버스 준공영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버스 회사가 과도하게 수익성만 앞세울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한 준공영제가 잘못 시행될 경우에도 자칫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산의 버스 준공영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는 이미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부산에서 실시된 버스 준공영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에 앞으로 좋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의원님하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세한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의원님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리시가 지난해 인구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동부권과 생활권이 같아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베드타운 형성된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에 대한 주민들 불만이 참 높아요. 이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좀 마련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갈매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인근 별내 신도시나 다산 신도시 등 개발하는 주변의 신도시와 함께 출퇴근 교통체증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을 LH공사가 공공택지지구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우리 구리 시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리시의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LH공사의 일방적인 택지 개발 사업은 반드시 막아내야 될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현재 우리 구리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갈매 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버스 신설 등 대중교통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리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구리시에 가본 분들이라면 느껴봤던 것이 이게 지역 토박이 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젊은 층이 서울로 많이 떠난 곳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주 근접, 즉 주거시설 인근에 직장을 마련함으로써 직장인들이 여가 시간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매우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계속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에 기반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작년 말에 경기도에 의해 선정된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여야가 대승적으로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젊은 층을 모으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리시의회 네. 역대 최연소 의장 경력을 갖고 있으십니다. 네. 의장 역임하시는 동안에 기억에 남는 네. 일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하나만 좀 떠올려 보신다면요. 네. 두 가지 정도만 꼽아보면, 네네. 91년에 구리시의회가 개원을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본회의나 행정사무감사가 있어도 시민들께서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이 되자마자 지금 말씀드린 본회의나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실시간 생중계를 하도록 처음으로 실시했던 게 가장 뜻깊고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우리 구리시의 의정 모니터단을 처음으로 창단해서 시민들의 작은 불편함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제가 의장으로 역임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직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네.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될까요? 네,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 시대,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분권 시대의 주인은 언제나 시민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대한 진정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서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마르쉘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이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진정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언제나 시민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